오늘 무토일간에 대해서 신년운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토일간이 이민년을 맞이를 하면 정제정관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고 기해경자 신축에 상관생재를 해왔던 그러한 활동이 뭔가 이민년에는 재적인 내지는 성취가 고정적인 안정된 정관으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천간이나 월의 그런 환경 그리고 일지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그 표출되고 진행되는 모습이 다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천간의 무기토는 같이 우리가 무토나 기토나 토라고 하죠. 토라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기토한테 무토한테 다 재관의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걸 좀 세분화해서 놓고 보면 무토가 맞이하는 임수하고 기토가 맞이하는 임수는 굉장히 다릅니다. 천간의 임수는 지지에 인목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의 기운으로 보면 그렇게 좀 강한 그런 에너지는 아니고, 천간지지의 관계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천간의 임수의 재물의 환경보다는 지지의 관성의 환경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왜 그걸 더 단정을 지을 수 있냐면, 내년 한 해만 기토나 무토 일간들이 지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민, 개묘, 갑진까지의 상황이 다 재관의 상황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내년 한 해만 보실 게 아니고 해자축의 상황을 거쳐가지고 임묘진의 상황을 지나가시는 건데, 기토일간한테는 이게 정제정관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무토일간한테는 편재, 편관의 환경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편이라고 하는 거는 치우칠 편이라고 하죠. 양간대 양간이 날라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양대 양의 충돌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양간 무토가 임수 편재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는 토일간 입장에 놓고 보면 임수의 모습은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우리 명리에서는 산은 맑고, 무토는 산이죠, 그렇죠? 임수는 빼어났다, 아름답다. 풍광이 참 좋지 않습니까? 무토가 맞이하는 임수의 모습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식간에 따라 가지고 극하는 것이 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양대양 같은 동성으로 극하는 것이 편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광이 좋은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형상이고 물은 큰 강하를 이루고 모이길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물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유동적이에요. 물의 속성이 흘러와서 모이면 이 모인 물은 댐에 가두든지 이런 형태가 되다가 물이 점점 더 차면 어떻습니까? 댐을 넘어서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게 물의 속성인 거죠. 이 물의 속성이 흐른다, 움직인다,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이는 인호술의 인이고 역마물상이고 지살물상이고 시작하는 형상이고 동하는 형상이고, 이런 거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무토가 맞이하는 인목은 편관의 형상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쳤다라는 의미고, 정관의 안정적이고 규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이런 형태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양간이 지지의 편관을 쓸 때 이 편관하고 궁합이 좋은 관계가, 이거를 무 입장에서 보면 인을 장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관의 성향을 잠깐 편관 코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는 편관인데 기토한테는 정관이니까 나한테는 남편인 거예요. 남의 편. 이걸 배우자성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편관을 쓰는 남편분을 있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는 굉장히 열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나한테는 소홀하고 밖에한테는 잘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공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권력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외부 지향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무토일간이 호랑이의 상을 편관으로 쓰기 때문에 호랑이를 올리면 간목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토의 형상하고 간목의 형상은 매칭이 잘 됩니다. 이 나무가 어디를 근간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겠어요? 토를 근간으로 내리는 거죠. 정화가 개수를 쓰거나 을목이 신금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은
신금한테 을목화초가 잘리는 물상인 거고 정화의 별빛 달빛이 개수에 가려지는 흐려지는 형상인 거고 꺼지는 형상, 모닥불이 꺼지는 형상인 거고 이런 건데 무토 갔을 때는 인목이 장생을 받으면서도 무토를 발판으로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형상이죠. 그런 십천간이 딱 둘이 있는데 경금이 사화를 쓸 때 경금도 사화의 장생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남편이고 이런 성향들이 나한테는 장생을 하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무갑임이 있어가지고 간목이 병화에 그 목생화, 화생토 하는 살인상생의 기운, 사중의 경금도 사중 병화가 무토를 생하고 경금을 다시 이렇게 생하는 이런 형태로 들어와서 순조로운 형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편관이 남들은 보면 권위고 정관이 누릴 수 없는 높은 명예고 업적이고 위엄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관을 놓으신 분들이 영웅호걸들이 많아요. 왕후장상명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관을 가지고는 요즘 같은 경우 대권을 쟁취한다든지 혁명가의 어떤 기질을 뽐낸다든지 이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규범이나 틀 속에서 통제되고 이렇게 준수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정관이기 때문에. 근데 편관은 그게 아니죠. 편관의 코드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부탕도화, 부탕도화의 기질이 있어요. 편관이시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 편관을 위주로 잘 쓰시는 분들 때문에 역사가 발전해 왔어요. 혁명이 일어났고 기존 제도가 부조리가 바뀌어져 왔고 인류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위협들이 편관 때문에 이루어졌다. 기일관한테는 임수, 인목이 정제정관으로 들어왔지만 무토일관한테는 편제 편관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편제는 유동적이고 동적이고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나의 어떤 새로운 활동 무대고 환경이고 이런 부분들 돈으로만 볼 게 아니고 돈으로 보셔도 되지만 이민년에는 이러한 편관을 달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편관이라고 하는 속성 중에 앞에 장애가 장벽이 끓는 물이 가로막혀도 지나가고 불구덩이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역경과 난관이라도 거치면서 나갈 수 있는 기질이 뭡니까? 편관의 기질이에요. 정관하고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그게 무토일관한테는 내년에 그 인목 권력성에 이거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편관이 온다라는 거고 이민개묘 갑진년에 내년에 편관 활동을 하면 갑진년에 용의 등에 올라탄 권력성 드러나게 되죠. 분명히 뭔가를 한판 도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년에 해자축으로 뭔가 재물적인 테이크를 좀 하셨거나라고 하면 분명히 한판 내년에 버려서 이런 편관 조직적인 부분하고 연관하시고 싶은 이런 상황이 좀 있으실 거다. 그래서 이런 부탕도화의 좀 기질이 좀 있고 로마 신화에 보면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크레타섬에 갇혀 있었던 다이달로스 아버지죠. 그 다이달로스하고 이카루스가 크레타섬의 첨탑에 이렇게 갇혔을 때 거기를 탈출할 때 새의 그 날개를 밀랍으로 붙여가지고 높은 탑에서 탈출을 하죠. 다이달로스 아버지가 이카루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무 높게 날지도 말고 너무 낮게 날지도 말아라. 높게 날면 태양빛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질 거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습기, 파도의 침범을 당해가지고 날개가 적셔져서 탈출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카루스는 탈출한 해방감, 하늘을 나는 어떤 황홀감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니까 내가 하늘로 솟아나고 싶은 거지. 그게 편관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서 떨어질지언정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지. 인류 최고봉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다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고생에 부탕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카루스의 날개를 영웅 호걸들이나 가질 수 있는 크라운, 왕관이라고도 하는데 자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게 다 뭐냐면 편관 코드예요. 편관운이 왔다. 내가 편관을 잘 활용한다. 라고 하면 인류 역사에 아니면 인생에 커다란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단 전제가 있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체고, 운에서 날라 들어오는 이런 이민 같은 경우는 작용이기 때문에 나의 체가 반응을 한다. 일주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연월일치가 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의 체가
이런 이카루스의 날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 향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무토일간이 내년에 편제 달고 오는 편관이 오는데, 이거 뭐 대부분 일반적인 데서는 뭐 재생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살을 생해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생살 운이 들어와서 어려운 명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한판의 도양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특히 내년 선거철이고 이런데 한방을 인생 어떤 역전을 노리고 있는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토일간 중에서는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살하고 이런 관의 차이는 뭐냐? 편관의 해로움에, 또 아니면 아까 이제 편관은 호랑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편관, 여, 호다. 호랑이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게 편관이다. 이 편관의 해로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살이라 그러고, 칠살이라 그러죠. 천간이 나를 치고 7번째로 들어와서 나를 극하는 게 살인 거예요. 양대 양으로 나를 극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제압하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칠살운에 극복하지 못하면 대부분 흉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내 원국 명조가 이 칠살을 잘 수용하는 어떤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재생살 운에 한판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칠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칠살의 해로움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이 명조 자체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나를 극하는 환경적인 주변적인 이런 상황에 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항상 이런 전쟁터의 상황이라든지, 아주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베리아 벌판 같은 상황이라든지, 편관이 있으면 아니, 호랑이 굴에 있다고 내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계절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나 절대 어디 가서라도 녹록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총칼이 난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전쟁터잖아요. 편관이 잘 발현된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터에서 자기가 한 방에 전공을 세울 수도 있고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기가 편관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편관으로 쓸 때는 내 명조에 원명에, 지금은 날라오는 게 임인이지만 원명에 편관이 있느냐, 편관이 재화가 돼 있느냐.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도 보면 부자 같은 거 이런 거를 극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자를 구중구포 9번 쪄서 9번을 말리면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명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목숨이 절명하는 그런 상황도 되지만, 그거를 재화라 그러죠. 재화. 재화 상황이 돼 있느냐 해서, 칠살이 있는데 병정화가 있다. 무일간한테 병정화라는 거는 인성이죠.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편관을 내가 제압하거나 대처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는 살인상생으로 얘기를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병정화가 있는 구조. 경신금이 있어서, 경신금이나 신유금이 있어서 칠살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내가 방어책이 있다. 금으로 목을 제압하려고 하는 구조가 있다. 내 원국에 이미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식상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가 원국에 있으면 살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아니, 나는 인성도 없고 식상도 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몸빵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몸빵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내가 만약에 무라고 하면 무가 여럿이 있거나, 왜 월간에 무 있고 연간에 무 있으면 먼저 얻어맞으니까, 아니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기토, 이거를 천간으로 올리면 나랑 다른 성분을 겁재라고 하지만 명리의 용어에서는 천간 양인이라고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양인 노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겁재의 상황이 천간으로 보면 기토가 되겠죠. 기토가 아니면 무토라도 이렇게 있으면 재화해서 이 호랑이의 권위를, 용맹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용맹의 원천이 되고 지속력을 제공을 해주는 천간에 임수를 달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대비책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천간에 와서 살의 해를 그대로 겪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생살은 뭐예요? 이거는 편재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고 살은 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니 세무조사가 나오더라. 재화가 안 돼 있는 명조는, 원국에서도 치우쳐 있는 명조는
내가 힘들게 돈 벌어서 남편 사업 자금 대준다든지. 그러면 남편에게 사업 잘 돼요? 홀랑 망합니다. 홀랑. 그래서 몸은 몸대로 상하고 남편 사업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권세가 갖고 싶어. 그래서 출마를 했어요. 올라탔으면 범의 등에 올라타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재생살로만 됐다라고 하면 낙마해서 처갓집 돈, 주변 돈, 뭐 이런 대출받은 돈, 빚만 잔뜩 남고 신용불량에 파산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입니다. 몸으로. 이렇게 재생살, 고생하면서 돈 걱정만 한다. 몸으로 병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상황마다 사주, 구성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기해, 경자, 신축의 식재의 상황으로 아주 그 재물만 취하려고 이렇게 분주 다망 다사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식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재에 대한 유입이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재와 현관이 관여하는 형태로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가지려고 할 거다. 그게 이민개묘 갑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일관들한테는 관이 관여하는. 왜냐하면 쟤는 인호술, 신자진의 천간, 지지에 결합되는 활동 중에서 굉장히 약한 재예요. 천간에 떠있는 임수, 재성의 속성이나 에너지의 연결고리의 강도를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강한 재는 아니죠. 그러면서 결론은 지지의 인성으로 모여질 수 있는 그리고 지지 임묘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스타트 형상의 이런 부분을 보일 거다. 자기 간판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죠. 이민을 써서 정제정관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계획도 하고 구상도 하고 예측도 하고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토일관이 편관 편제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멋들어지게 한번 폼나게 남들이 다 이렇게 인정받게끔 이런 쪽으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다? 더 커지기가 쉽다. 운의 흐름을 잘 탔다라고 하면 남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한 판에 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머지 갑진년에 이카루스의 날갯짓이 될 수가 있다라는 기륭이 같이 공존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구조에 따라서 각각이 다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갑을목이 천간에 투간이 돼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글자에 경신금이 있는지 아니면 병정어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이미 재생살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미 운에서 날라들어왔다라는 거는 재생관, 재생살을 하기 위해서 천간의 구조는 날라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국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이를테면 여기에 병정화가 관여를 한다든지 병신금이 관여를 한다든지 하면 크게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무토로만 있고 갑을목으로만 돼 있다든지 이러면 재를 취하고 또 인중의 갑목, 인중의 갑목이 을목의 갑목에 다 이렇게 걸록을 받고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다? 나를 극하는 에너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간 구조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재생살의 구조를 내가 천간에서 해결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먼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해결이 되고 있는 구조라고 하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구조라고 하면 설상가상의 옥상옥에 힘든 일들이 어차피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풀릴 수도 있고 재생살의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년 인민년에도 더 가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단지 기토일간하고 다른 거는 음양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랑이의 권력성의 현관의 이카루스의 날개 이런 상황으로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정관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들어오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적인 상황을 가지고 장생하는 기운도 있고 살인상생하는 기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천간이 병정 위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도 사오 화가 관여를 하고 천간에도 병정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인성이 중한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성이 중하고 인중용 재가 돼서 천간의 상황은 인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국리 많고 구상 많고 아이디어 많고 지혜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지식을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재성이 온다라는 거는 그 무형적인 인성에 재성의 현실감을 가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만 했던 것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펼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천간 임수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지지의 관성도 어쨌든 내가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순이란 흐름이 돼서 괜찮을 수가 있는데 병정이 있지만 병정이 외로이 있을 경우에는 날라오는 임수가 제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정이 있는데 거기에 뭐 간목이 또 있다. 이러면 제극인을 하고 재생살에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지지 상황을 더 살펴야 되지만 어쨌든 천간의 상황은 유동재,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문서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심리일 수도 있고 자격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치환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냥 비근한 거는 뭡니까? 내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꾼다. 문서를 현금화시킨다. 이런 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죠. 나이대에서 다 다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임수가 오면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임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을 해서 이걸 묶어 놓느냐 끌고 나갈 거냐 이거는 지지 상황을 또 봐야 돼요. 지지 상황이 정화가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묶인다가 되는 거고 문서가 안 팔린다도 되는 거예요. 쑥, 합, 거, 합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럴 때는 분명히 인성의 변동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달랑 약하게 정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임수한테 극을 당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판단 미스하기가 쉽습니다. 어디서 다단계, 금융 다단계의 제안이 와가지고 편제잖아요. 그렇죠? 유동제고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와서 나의 인성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그러한 재해 유혹에 내 판단력이 싹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당하기 쉬운 거지. 병정에 대한 상황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무기가 있다 이렇게 무기로만 쭉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무기가 있으면 기토가 있으면 기토는 항상 내 앞에 있든 내 뒤에 있든 뭔가 재관을 먼저 테이크하거나 나누는 존재예요. 이거 물상이 뭐냐면 태산을 깎아가지고 기토의 영역으로 평원으로 무토 입장에서는 자기 산이 깎이는 거지 자기 살 내줘가지고 기토한테 양보하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무토를 반드시 만나면 좋고 무토는 기토가 있으면 항상 탈재 현상들이나 이런 분리 현상들을 더 느껴요. 내년 같은 상황에는 이렇게 간목이 날라 들어오면 곁에 붙어 있어가지고 탈재 현상으로만 작용했던 기토가 이 어려움을 합해서 그 권위를 나한테 넘겨준다예요. 주변 동료나 그동안 경쟁자나 내 윗대 연월간에 있으면 선배나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미션을 해결해 준다.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기토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몸빵을 한다. 몸빵을 해서 나도 다치지만 이게 좀 그 살신하는 것들 어떻게 좀 쉐어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거를 짐을 좀 어떻다? 나눠진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고 경신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입니다. 이미 내가 살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좀 안 되는 거예요. 특수한 지식, 특수한 노하우, 대테러반, 폭발물 처리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지식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어렵고 힘든 조직의 미션이나 주변 상황에 이런 힘든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재능 기술로 어때요? 이거를 해결한다는 거죠. 해결해서 그거를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 근데 조금 불리한 거는 미혼 여성들이나 여명들이 이런 걸 쓸 때는 미션으로 쓸 때는 그게 해결이 되는데
관성을 치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은 해결되고 직장에서 명성은 올라갔는데 남자는 떠나가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칠사를 제압하는 이런 무기가 좀 있는 상황이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임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미 나는 천간에 정편재를 띄워놓고 재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천간에 재 연결되고 재생살이 돼서 재적인 영역이나 활동의 바운다리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커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천간에 임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기존의 나머지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를 봐야죠. 이 사람이 재탈이 좀 심한 상황으로 돼 있다든지 식상생 재로 돼 있다든지 재생살의 어떤 구조로 돼 있다든지 그런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임계에 이미 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의 유동성, 움직임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재의 환경하고 편관의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무토일간들의 경우의 수예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특별하게 이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천간의 현재하고 편관의 상황을 맞이하는 채용관계에서 좀 센시티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변동 변화가 굉장히 좀 많으실 거다라는 거. 제가 뭐 어느 분이 좋고 어느 분이 나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각각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내년에 이런 유동적인 재 바깥에서 들어온 나의 활동 무대 이런 부분들 이 재는 기해년부터 해중 임수, 자중 임수, 신축년에 축중의 개수, 해자축의 이런 것들에서부터 결론이 된 거예요. 이게 결론이 된 거고 내가 이거를 재생살, 재생평관하는 이런 활동은 임묘진에 이게 공교롭게도 이민계묘를 떠나서 진이 또 갑진까지 올라온다라는 거죠. 한 6년의 상황이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지는 않아요. 인목이 평관으로 들어오는 게 10천간 중에 무토일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 노출될 확률이 어떻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대국적인 경향은 다 보실 거고 지난번 기토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슷하게 이를테면 진술충미라든지 월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천간의 상황, 월의 상황, 일제 상황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술충미의 상황을 보더라도 기토가 진술충미를 쓰는 거하고 무토가 진술충미를 쓰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무토를 빼고 나머지 갑하고 병하고 경하고 임 이렇게 4개 일간은 일간하고 성분이 다른 월지 환경을 특히 양인이라 그럽니다. 양인. 무토일간만큼은 양간이면서도 양간의 다른 월지면 음지가 되면 축이나 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양인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유축의 축이고 해자축의 축이고 언제든지 뭐 자축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본래의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어요. 미도 사오미에 미고 해묘미에 미고 화운동을 했다가 목운동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토일간 입장에서 보면 기토가 양인인데 기토가 지장간에 들어있는 축토, 미토, 오중기토예요. 오중기토는 사오미 운동을 하든 인호술 운동을 하든 특별하게 바뀌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관여되는 부분이. 오중기토. 그래서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일간은 그래서 무오를 양인이라고 한다. 이런 법칙의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술충미 월은 똑같이 기토하고 대동소이하게 보셔도 큰 상관이 없고 여기에 인이 이렇게 날라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축인, 인미, 인술, 인진 이런 부분의 측면은 있겠지만 다른 일간들이 맞이하는 것보다는 내가 월지의 이런 녹겁의 환경이다라고 하면 다른 지지가 조금만 관여를 하면 시당명이 될 수가 있고 아까 세 번째 재화하는 거에 세 번째 중에 그 양인노살 내지는 양인합살 이런 개념으로 그래도 월지 환경이 좀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양인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축이나 미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고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묘월도 뭐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묘월은 무토 입장에서는 정관격일 거고 인월은 이제 편관격일 텐데 임수가 날라 들어오면 천간의 상황은 재생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지에는 관살이 강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내가 감당해야 될 책무, 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과중한 업무가 좀 올 수가 있고 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관은 내가 관리가 가능한 거,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거
이런 거고, 편관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호랑이 등에 어떤 내가 올라타는 것 같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완전히 나의 임계치까지의 내 능력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인묘월의 무토일간들은 생을 하는 구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에 대한 프레시어를 좀 느끼실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크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 5월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5월은 양이격이죠. 그리고 사는 걸록격인데 인에 대한 부분은 인이 들어오면 사중의 병화가 이렇게 좀 커지는 게 있어요. 인은 내 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의 힘은 약화가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자격 취득을 위해서 논문 트라이를 했다든지 특허권을 내가 출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사형 쳐서 힘들고 쉽지는 않지만 살인상생 인생신에서 들어오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지로 양인이 복생화도 되고 양인이 이렇게 합산하는 그런 순이란 구조를 좀 띠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인상생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호가 합을 해서 결국은 병정화를 키우고 문석기운을 키우니까 이런 권위가 어려운 일을 맡아서 내가 잘 해결을 하면 나의 명예가, 나의 평판이 높아진다, 올라간다. 그게 사화는 뭔가 좀 시끄러운 잡음도 있을 수가 있다. 왜? 사중의 경금이 있기 때문에 사중의 병화가 나를 생하기도 하지만 사중의 경금이 관제, 구설, 시비 이런 거를 노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가 있고, 신유가 되면 신월이나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천극지충이 들어오거든요. 병신일주하고 무신일주 같은 경우 화토동법으로 비슷할 수가 있는데, 무는 내가 천극을 하고 외부로부터의 투자라든지 유동제라든지 이런 제가 확대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이면에는 쉽지 않은, 해결되기가, 내가 재를 테이크하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달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지는 이게 식신의 환경인데 나는 식신으로 제살도 하려고 하고 금극모구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인신충의 충의 환경. 인신충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꼭 나쁘다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식신 활동을 추구를 했었는데 막혀가지고 뭔가 정체되고 병목 현상같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풀어진다도 돼요. 인중의 병화가 결국 신중의 경금을 극을 하는 이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식신 활동을 잘 했었다 그 전에. 그럼 어때요? 이 식신이 인호술한테 신자진이 자리를 내준다가 됩니다. 내가 그 전에 식신은 제로, 신중의 임수가 천간에 임으로 떴기 때문에 체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현상의 변동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상관유는 내가 상관을 썼는데 이게 인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유는 서로 뭐 원진이라고도 하고 유중에 신금하고 인중에 병화하고 합도 되는데 이걸 위로 올리면 갑하고 신이기 때문에 금극 목을 하는 현상도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극도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을 쓰고 있는 원래의 환경에서, 내 무대에서, 사회궁에서 상관으로 내가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도 있고 극도 일어나기 때문에 깔끔하진 않다. 화장실 갔는데 뭔가 이렇게 좀 다 덜 해결 보고 온 듯한 형상이 뭐냐면 인유원진 상황이에요. 그죠? 합도 되고 뭐가 극도 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자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해는 이렇게 인이 들어오면 합을 하죠. 그렇죠? 지장간에 합을 하는 거는 없는데, 해는 무가 있고 갑이 있고, 그렇죠? 임이 있잖아요. 인에는 뭐가 있어요? 무가 있고 병이 있고 갑이 있어요. 해, 자, 축, 인 네 자리 띠인 것 같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많이 같아요. 그런데 해는 무토한테는 재성이 되는 거예요. 편재. 이 편재가 해중의 임수가 천간으로 날라서 놓여있을 공산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인의 한 목을 하고 들어와서 이 인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수는 결국은 나중에 병화의 모습으로, 왜? 해, 자, 축, 인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해수가 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해수의 영역 아니면 실제 나의 어떤 편재 이런 부분들이 투여된다. 지지로도 합생이 되는 거고 천간 지지로도 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 재생살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구조가 불비하면 호랑이가 들어오면 돼지 뒷다리를 안 내놔야지. 호랑이가 들어오면 결국 뭐 하겠어요? 이걸 선하고 파라 그래. 처음에 합이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파로 끝난다. 파로. 임의는 병이 되고 갑해는 뭐가 돼요? 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의 입장에서는 인을 보면
나는 병을 만나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고, 여기 들어오는 갑의 입장에서는 생을, 장생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결국 어때요? 제도, 틀, 권위 이런 거를 세우기 위해서 나간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12달의 월지 환경에, 물론 천간에 뭘 달고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양간은 신자진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월주 환경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미 연애 환경이 인호술 환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자수 안 했네 이러면서도 신자진 띠, 신자진 월 이런 데는 그 인호술 운동한테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도 정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운동은 인호술을 하고 신자진을 하는데 신자진은 인호술 운동한테 자리를 내준다예요. 인해같이 합은 아니지만 재생살, 정제. 오히려 재물의 어떤 실탈 현상이나 마이너스 현상을 체감하는 거는 자월의 무토일간이 더 클 수도 있죠. 이건 소중한 정제인데, 내가 아끼는 정제인데, 그 아끼는 정제가 얘한테, 호랑이한테 자리를 내주고 힘을 못 쓰면서 재생살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월하고는 비슷하지만 양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월주의 환경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봤으면 큰 거는 천간의 상황, 월의 상황, 월지라는 거는 일주만 가지고 들어오는 운하고 바로 반응을 안 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려고 하면 이건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간은 비교적 가장 나중에 반응을 해요.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긴 합니다. 돈이 온다, 돈이 보인다, 날라 들어온다 이런데 거기서 관여하는 친구들이 다 있어요. 내 앞에 무기토가 있으면 그 차지고 먼저 거기가 채워진 다음에 물이 넘쳐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나누고 들어와야 돼. 나누고. 이미 날라 들어오면 이게 테이크하는 구조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고, 조금이라도 뭐 인자가 있으면 나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재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재 본다고 해서 다 돈 벌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자 보면 안 풀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 일지가 이 사회군까지 보세요. 이렇게 무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군 활발하게 하면 여기서 다 해결 나는 거예요. 운이 들어오면. 근데 이 사람이 뭐 주부고 학생이고 80 먹은 은퇴하신 분이고 이러면 암만 임수운이 들어와도 그 뭔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편제대운이잖아요. 그때보다는 수명이 한 20년이 늘었어. 그때 옛날에 제가 대학 때 볼 때는 야, 이거 나이 한 60 가까이서 편제운 들어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늙어 편제, 헛편제라는 거야. 늙어서 편제를 하려면 편제는 내가 테이크를 해야 되니까. 옛날로 말하면 할아버지지. 손자 몇씩 두고 있는 그 시절로 한 3, 40년 전에 얘기한 걸로 보면.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르게 통변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재성이 들어올 때는, 관성이 들어올 때는 재성은 내가 테이크하려고 하는 거, 관성은 나를 극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되고, 나를 극하고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극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래 있어야 그게 내가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다. 일지, 지지의 환경은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환경, 내가 기본적인 내 영역에서 사회궁, 가정궁, 개인궁에서 내가 여기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거 활동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지는 배우 관계가 있는 배우자 내지는 결혼 생활 하시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신자진 일주 같은 경우, 무신, 무자, 무진 같은 경우는 인이 들어오니까 나는 무신 활동을 했고 무자 활동을 했고 무진 활동을 했던 거예요. 무일간한테 신자진은 재적인 활동이잖아요. 재물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거나 변동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신월도 마찬가지지만 무신일 같은 경우도 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충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동. 내가 일지 자리를 변동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일간 여명한테 이민은 뭐예요? 위에 편제고 지지의 편관이니까 돈 많아 보이는 남자네. 마초 같은 남자인 거야. 실제로 지지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만약에 싱글이었어. 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지지에 식상을 넣어서 다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비어있는데 빈자리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문 열어라 하고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없다가 시그널이 없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열지 말지는 내 어떤 그 다음 결정인데 뭔가 와서 두들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상이 이신충의 상황이다. 근데 나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다. 그러면
있는 이 신의 모습을 한, 원숭이 모습을 한 배우자가 자리바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간다라는 게 해외를 나갈 수도 있고, 진짜 나갈 수도 있고, 생리사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건 무신은 배우자도 되고 내 몸도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인신의 형충에, 무신은 뭐예요? 병이고 무인은 생이기 때문에 생병충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같은 걸 말해요. 사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지. 여기서 있는 것보다도 여기서 있으면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같은 거 반드시 조심해야죠. 인월이나 신월. 인이 들어와도 관여를 하고 신이 들어와도 관여를 하고. 그런 달은 특히나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자일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어요. 소중한 재를 꼽을 쳐둔 돈,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인, 뭐 아내. 근데 와서 인호술 운동을 하고 신자진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결합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가 튕겨져 나갈 수도 있지. 무자일주 같은 경우도 배우 환경이나 일지 환경에 아니면 재물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제의 소중한 정제의 결합력이 약화되는 형상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진인데 인이 들어와서 목극토도 되고 또 인묘진의 방합 현상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어쨌든 극을 먼저 하고 들어오고 신자진의 묘지를 가지고 있는 무진이 일주였는데 인이 들어와서 나의 돈이 연관이 돼가지고 재생살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나의 어떤 입지라든지 부부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신자보다는 조금 덜하다, 무진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무인도 같은 환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월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죠. 월은 내 일의 현관의 일이 더 가중됐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인이 인을 들어오면 이렇게 같은 동류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잖아요. 여명에서는. 아니면 남명에서는 내 배우자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아팠다. 그러면 새로 들어와서 배우자를 갱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있었다. 지금 있다. 그러면 똑같은 천간에 제가 그때 뭐 말씀드렸어요? 군신대자 말씀드렸잖아요. 지지군신대자지. 그치? 들어오면 이 인이 새로 들어오는 인한테 밀려날 수도 있겠지. 그쵸? 무기토일간한테는 내년에 재성운, 관성운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일과 동과 직장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무인인데도 뭐 없었다.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 왜? 나는 원래 무인으로 지지에 관성으로 평관으로 배우자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남자잖아요. 여명한테는. 그렇죠? 이건 남명한테는 아들이고. 근데 그게 있는 일지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명 같은 경우. 그러면 인이 들어오면 어때요? 들어온다야. 지지에서 들어오고 해시가 이렇게 되면 들어오고 해시면 인의 합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시지군까지 자식군까지 합의되고 건들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생산기운까지, 자식 생산기운까지 들고 오는 거지. 오는 어쨌든 양인인데 인이 들어오면 월주에서 해석했던 거를 확정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내년에 무일간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이죠. 합을 하고 들어오면서 인성국을 크게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도 되고 내가 힘든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하면 외부에서 주어진 이런 미션을 해결을 하면 결국은 내 인성이 커진다. 평판이 좀 올라간다든지 학문적인 업적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형태로 긍정적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죠? 술도 진하고는 조금 다르죠. 진은 신자진의 수운동의 진이고 여기는 인호술의 화운동의 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동류성이에요. 동질성. 생극으로 볼 때는 목토 현상으로 해서 일지를 극을 하고 들어오지만 여기는 극도 되고 합도 되죠. 지지에 비겁이 많은 구조라고 하면 긍정적이죠. 인성이 와서 비겁을 소토를 해주니까. 궁극적으로는 오가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은 인호 활동의 그 서클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인목이 내 일지, 무술일주가 되겠죠. 그렇죠? 극을 하고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인성으로 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병월이나 이런 경우 인호술에 걸리거나 했을 때는 살인상생이 될 수도 있고 미션이 해결되거나 이런 현상으로 좀 긍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무일간의 신자진 인호술 중에서는 무신, 신자 이 정도 부분을 좀 특히 조심을 좀 하시면 되겠고, 신은 해자축의 인이에요. 겨울 기운에서 같이 걸리죠.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겨울에서 봄으로 인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가 많은 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자진을 하고 있는데
인호술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변동 변화가 좀 많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주의 환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또 자수는 내 몸도 되니까 건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무토일간들한테는 내년 이민년을 필두로 해서 계묘갑진 이렇게 흘러갑니다. 수도 신자진의 수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재관의 상황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민, 계묘, 갑진은 천간지지가 비슷한 형태의 운동성을 띠기 때문에 크게 계절로 봐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토일간에 대해서 신년 운세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